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대만을 향해서 11발의 탄도미사일을 어제 쐈고, 오늘도 지금 또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도미사일이 대만을 겨냥해서 대만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그 중국의 의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를 향해서 똑바로 날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어떤 미사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러시아가 정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건 정말 시스템이 개판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러시아 국내에서 아주 수준 높은 전략 자산이죠. ICBM입니다. 핵미사일. 이게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교통사고 사진을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렇게 형편없구나 라는, 그런 우리 한국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여 계속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 미 특수부대 그린베레가 또 아주 의미심장한 휴가철에 아주 의미심장한 훈련을 하고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뭔가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 같은데 어떤 메시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난 7월부터 오산과 동두천 등 경기도 일대에서 고강도 훈련을 진행 중인 미 육군 그린베레가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 체포를 상정한 요인 납치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심은 물론 북한 지도층의 요트를 겨냥한 요트 강습 체포 시나리오도 훈련했습니다. 한국에 임시 전개 중인 미 육군 제1특수작전단 일명 그린베레가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 사이 한국 모처에서 고강도 특수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8월 3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보안상 이유로 일부 수정했다라는 캡션을 달아 공개한 몇 장의 사진에는 그린베레 대원들이 헬기를 이용해 목표 지점에 침투, 레페를 통해 신속하게 건물 또는 선박에 진입한 뒤 근접 전투와 인원 제압, 구금, 체포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린베레 대원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M4 계열의 소총을 소지하고 헬기 레펠, 소형 보트를 이용한 침투, 내부 소탕 후 항복 인원과 저항 인원을 분리해 구금하는 절차, 체포, 현장 이탈 등의 시나리오를 소화했는데요. 이 같은 훈련은 건물 표적과 선박 표적 두 가지 목표를 상정해 진행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린베레가 요인을 체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VBSS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비지트, 볼드, 서치, 앤 시저의 약자인 VBSS는 일반적으로 해상 대테러 부대가 수행하는 훈련으로 육산 특수작전 담당 부대인 그린베레와는 거리가 먼 임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1특전단은 본토 주둔 팀들이 림팩 또는 코브라 골드 훈련 기간 중 기회 훈련으로 동맹국과 VBSS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있어도 평시 임무에 VBSS를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훈련은 최근 주한미군에 배속된 제18 야전 포병연대 2대대가 GMLRS ER 로켓을 이용해 실시한 원산지역 정밀 타격 훈련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그린베레가 오키나와의 요미탄촌 주둔 1대대 병력인지 본토의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에 주둔하는 다른 대대 병력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 달 넘게 한국에 배치되어 민감한 시나리오를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이 부대의 임무와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 공개했어요. 자, 이건 그냥 건물 안으로 차고 들어가는 이런 건물 내부 소탕 훈련이죠. 자, 그런데 이 대원의 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배율 조준경, 이런 배율 조준경이 없어요. 그냥 도트 사이트, 이걸 보면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고, 이걸 보면 멀리서 치고 들어가고 이게 아닌 것이죠. 그냥 바로 헬기로 옥상에서 바로 그냥 들어가서 아주 근접 전투하는 이런 무장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항하는 인원, 그리고 저항하지 않는 인원을 따로 분리해서 구금한다 라는 말도 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체포작전 들어가서 체포하는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린베레가 하지 않고 네비실이나 이런 부대가 해야 되는 훈련인데, 선박 내부 소탕 훈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노란색 장갑이 달려 있죠.
이 장갑이 바로 헬기 레페를 했다는 겁니다. 헬기 레페를 할 때 이제 줄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손에 화상 입거나 껍데기 벗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장갑 끼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헬기 레페를 통해서 이 선박에 침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헬멧에 야간 투시경 엄청난 거 지금 무거운 거 이거 장착하고 있어요. 이 야간 투시경 뭐 저도 써봤지만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달고 하면 목이 정말 아파요. 목이 평소에 우리 이 머리만 감당하다가 여기에 헬멧이 쓰여지면 그래도 목이 아프죠. 그런데다가 헬멧은 그래도 이 무게를 이 두상 골고루 압박을 주기 때문에 목이 덜 아픈데, 이 야투경 같은 이런 무거운 걸 앞에다 달면 이 고개가 자꾸 숙여지게 돼요. 이걸 숙이지 않게 들려고 하면 이제 목이 아픈 겁니다. 그런 무거운 걸 일부러 달았다라는 건 지금 이제 실내로 들어갔을 때 실내에 등이 다 꺼진 상태, 완전 암흑의 상태인 상태를 가정하는 것이죠. 수비 측에서는 특수부대 공격자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냥 당연히 소동을 하고 뭔가 은폐를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헬멧에 고프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과거 오사마 빈 라덴 잡으러 갈 때 그 실시간 다 영상이 전송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아주 중요한 이런 작전이다. 그리고 이 작전의 실시간 상황을 중요한 곳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작전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신이 아주 짧아요. 완전히 그냥 근접 전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GMLRS ER 사거리 150km짜리 그걸 쏘는 훈련을 했는데, 그리고는 그거 쏠 때 원산 지도가 그려진 그 지도를 공개를 했어요. 그럼 원산에 쏜다. 지금 평양과 원산 간에 안토노프 148 고려항공 비행기가 계속 지금 셔틀을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평양에 있는 북한 최고의 층들이 원산에 지금 계속 여름 휴가 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로얄 패밀리들이. 그래서 그 원산 지역의 특각 그리고 휴양시설을 때리고, 그리고 바다에 나가 있는 김정은의 요트, 김정은 요트 있지 않습니까? 그 요트에 들어가서 김정은 체포하는 이런 훈련을 한다라는 것을 김정은에게 보라고. 야, 그래서 그저께 공개했던 그 GMLRS 원산 지도 보여줬으니까 그거 때린 거야. 때리고 나서 동시에 헬기를 통해서 저공 침투해서 들어간 이 그린벨의 대원들이 너희 요트로 들어가서 너를 잡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라는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사진 하나 공개하는 게 그냥 뭐 사진 찍었으니까 이것도 올리자 이게 아니고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염두에 두고 사진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군이 이번에 올린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사상 최초로 대만 영공위로 미사일을 날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는 역대급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대만 전역에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전군이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가는 등 긴장감이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대만 영공과 영해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중국이 우리 시각으로 8월 4일 오후 2시 56분 무려 11발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만 방향으로 발사하는 초유의 군사도발을 저질렀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타이베이 표준시 기준 13시 56분께 중국군이 대만 동북부와 서남부 해역을 겨냥해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에 군은 즉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만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뚱펑15와 뚱펑16, 극초음속 미사일인 뚱펑17 등 3가지 종류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 도발에 앞서 대만 총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등 주요 정부 부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자행되어 이번 미사일 도발이 대만 침공을 위한 대규모 종합 리허설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소식통들은 이번 훈련이 안후이성 황산에 본부를 둔 제61기지사나 세계 미사일 여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푸젠성과 장시성 일대에 배치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부대인 제614 여단과 617 여단,
6.15 여단 등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부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만 당국이 가장 경계했던 미사일은 장시성 러펑 일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뚱펑 17이었습니다. 두 개의 각기 다른 지점에서 각각 800km, 850km의 거리를 비행한 이 미사일은 대만 영토 상공을 정통으로 관통해 약 60km 이하의 고도에서 변칙 기동을 취하며 목표 해역에 탄착했습니다. 뚱펑 17은 최대 사거리 2500km, 비행속도 마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방식의 극초음속 무기인데요. 이 활공체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정밀 유도 기능이 있어 이동 표적에 대해 미터 단위의 오차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대만 영공을 관통해 필리핀에 탄착한 이들 미사일의 포목선 약 500km 전방에는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대만 영공을 관통하는 코스로 이들 미사일을 미국 항모 방향으로 발사한 것은 대만과 미국에 대한 동시 경고 메시지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오는 7일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항모 두 척을 동원한 듀얼 캐리어 훈련 등 사상 최대의 무력 시위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중국의 과도한 무력 시위가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이 지금 중국이 공개한 사진이에요. 뚱펑 17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여기 지금 탄두 부분이 오리주둥이처럼 이렇게 뭔가 납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뚱펑 17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비행을 할 때 편심 탄도 비행하고 이제 회피 기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뚱펑 15, 16, 17 이런 그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쐈는데 이 뚱펑 17은 2500km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발을 어제 쐈고 오늘도 쏘고 있습니다. 어제 어디로 쐈냐? 이거 지금 중국이 공개한 건데요. 해방군보가 공개한 거예요. 여기 가장 많이 탄착을 했고, 그리고 이 대만의 동북쪽 그리고 서남쪽 이렇게 세 군데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대만 상공을 관통한 게 여러 발 많지만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들 두 발이 정통으로 대만 상공을 관통해서 여기에 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탄도미사일은 고고도로 날아가서 이렇게 탄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위협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했을 수 있으나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60km 고도로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죠. 탄도미사일은 뚱펑 15나 16은 그냥 뭐 입사각, 반사각 딱 정해져 있으니까 떴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탄도 비행 중이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 영공을 관통을 하지만 대만 우리 본토에는 떨어지지 않구나. 계산이 딱 돼요. 그런데 뚱펑 17은 계산이 안 돼요. 왜? 저공으로 그냥 날아오니까. 이 탄도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날아오니까 순항미사일처럼. 그래서 60km 고도로 날아오는데 이건 대만군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만군에도 팩3, 패트리어트3 요격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군 패트리어트3는 사정 고도가 25km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60km쯤 날아가는 이 탄도미사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25km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뭐 요격을 할 수가 없죠. 대만엔 사드가 있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뭐 눈만 멀뚱멀뚱 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대만 쪽으로 날아올 때는 이게 60km로 날아오니까 언제 그냥 내일 꽂을지 모르니까 이 정군에 비상대기 태세 내리고 패트리어트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그냥 다 지나가서 관통을 해서 뒤에 떨어졌어요. 문제는 이 미사일이 날아오던 궤적과 직선으로 쭉 끄면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00km, 850km 날아왔는데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탄착한 것보다 실제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500km 이상 더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미사일이 직선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정면에 물론 500km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500km 금방 날아올 수 있죠. 마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니까.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굉장히 긴장했을 것이다. 뭐 자칫 잘못하면 우발적 충돌로 이뤄지는 것이고 이게 중국군도 미국하고 정말 진짜 충돌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계산을 해서 레이건 전단하고 500km에 떨어뜨린 거예요. 만약에 한 300km까지 갔다. 이러면 이제 레이건 전단에 있는 SM-6 날아와서 요격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요격 작업 들어가서 미사일 격추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정말 스파크가 튀는 것입니다. 이런 이 무모한 군사 도발을 지금 중국이 대만과 미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 대만 방문이 일파만파 이런 식으로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항모를 두 척을 동원했어요. 랴오닝함을 지금 대만 북쪽에 배치했고, 또 산둥함을 대만 남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미국은 항모를 세 척을 갖고 왔어요.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F-35 경항모인 트리폴리, 그리고 F-35 경항모인 아메리카, 이렇게 세 척이 있는데 이 경항모 아메리카와 트리폴리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이들이 탑재하고 있는 전투기, 그리고 산둥과 랴오닝이 탑재하고 있는 전투기, 그리고 숫자, 그리고 그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제가 전력 비교를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1월까지 이제 중국이 이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일요일 날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상세히 전력 비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기강이 한심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평가들이 서방 정보기관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내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현용 주력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T-2PM2 토프렘 발사 차량이 모스크바 외곽 도로에서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파손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내 군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8월 4일 오전 발생한 이 황당한 사고는 대형 미사일 발사기를 실은 16륜 구동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인 MZKT-79221이 도로 기동 중에 소형 세단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는데요. 미사일 발사 차량과 충돌한 세단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미사일 차량은 외관상 별다른 파손이 없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단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의 충격으로 충돌했다면 미사일 자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미사일은 대대적인 정비와 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미사일 부대는 모스크바 외곽 블라디미르주에 주둔하는 제27근위 로켓군 예하의 제54근위 로켓사단인데요. 이 사단에는 18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있고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그 중에 한 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측 주장대로라면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유린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토플M은 발사 중량 47.2톤, 3단 고체 연료 방식의 대형 ICBM인데요. 최대 사거리는 11,000km에 달하고 MD 돌파 기능이 있는 1메가톤급 핵탄두 한 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충돌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를 통해 노출된 미사일의 보관 상태에 경악하고 있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얼핏 보면 위장망처럼 보이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고 미사일 상단에는 녹까지 쓸어 있어 도대체 이 미사일을 실제로 쏠 수나 있겠냐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차량은 미국의 위성을 속이기 위한 더미 차량이며 실제 미사일이 탑재된 것이 아니라며 러시아 전략무기를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번 사고를 일으킨 미사일 발사 차량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 토프렘이에요. 토프렘. 원래는 10발의 다탄두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그냥 탄두 하나만 장착하는 원탄두가 되었어요. 단일 탄두. 그래서 여기에 1메가톤짜리 탄두가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위력의 탄도 미사일이고 이게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편심 탄도 비행을 한다. 그래서 마하 20의 속도로 내려 꽂히면서 편심 탄도 비행을 하니까 MD 체계로 요격할 수 없다라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략 핵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동하다가 앞에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어요. 아마 승용차가 뭐 급정거를 했든지 뭐 또 이 조종사가 졸음운전을 했든지 뭐 두 가지가 다 겹쳤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 모스크바 인근이에요. 모스크바 인근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야, 러시아군 이거는 뭐 정말 황당한 군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았는데
들이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면. 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보면 한국뿐만 아니고 이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앞에 헌병 컨보이 차량이 무조건 따라가죠. 앞에서 선도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른 승용차가 뭔가 운전이 좀 미심쩍다 그러면 사이렌을 울리고 해서 경고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보장을 합니다. 헌병 컨보이 차량 반드시 붙어요. 아니면 해당 지역 경찰 관서에 연락을 해서 구간별로 해당 지역 경찰 차량들이 와서 경광등을 돌리면서 또 컨보이 해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컨보이 차량이 없었습니다. 기가 차는 일이죠. 여기 보시면 경찰차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처리하러 온 경찰차지 컨보이 차량 아니죠. 컨보이 차량이 있었다면 이렇게 직접 들이받을 리가 없죠. 컨보이 차량이 들이받아야죠. 자,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위장막 지금 덮어 씌워놨습니다. 근데 위장막 위에 이끼가 이거 무슨 뭐 예초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끼가 이렇게 자라 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수개월을 방치를 해놓은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저기 녹이 쓸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뭐 위장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다 늘어져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전략 핵무기를 관리하고 있는 러시아. 이러니 전쟁 지금 뭐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세계 랭킹 47위의 군사력, 세계 랭킹 2위의 군사력 싸워도 지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